오픈 AI와 협상을 한다, 실이 넣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이 되는 LLM 모델은 애플이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애플이 늦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서 LLM 만든다고 해서 자기들 거에 뭔가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애플이 너무나도 큰 손이고 마켓이 너무 이제 크게 자주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애플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애플이 결국에는 이제 얘네들이 뭐 단태님 생각하시기에 구글이랑 손잡을 거야, 오픈AI랑 손잡을 거야, 요런 이야기도 좀 있고 사실은 이제 구글은 삼성이랑 약간 좀 손 잡은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플은?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는 구글이랑 손잡을 거야라고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나요? 어제 나온 거는 오픈 AI랑 손잡을 거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딱 그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얘네들이 여러 업체 일단 다 손을 다 뻗어서 어, 그래야지. 야,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아, 이거예요. 그렇지. 어, 아니 딜을 애플이 할 제일 잘하는 건데. 거죠. 예, 그렇지,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한 명만 한 애플이. 양 딜을 하면, 아, 내가 밀릴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애플인데 내가 큰 손인데, 큰 손인데. 얼마나 큰 손이야. 야, 내가 너희한테 트래픽 몰면 너희가 그냥 바로 1위다. 이러면서 음.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트로픽도 연락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 클로드라는 저기 뭐야 챗봇을 만드는 네. 또 다른 스타트업, 되게 잘하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음. 보니까 뭐 양다리도 아니고 어, 삼다리, 사다리, 뭐 문어다리야. 어. 다 연락해서 어느 정도 그 역량이 되는 회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건 애플이 비딩을 하고 있다. 아. 자기들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기 위한 애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애플이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랑 협력한다라는 게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언어 모델은 이제 애플은 이제 안 하는 거죠. 에런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제 계속 논문을 쓰고 있어. 막 어, 라지 랭귀지 모델 우리가 온 디바이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막 음, 그런 뭐 메모리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액션들은 있고, 제가 그냥 팀쿡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핵심이고 중요한 걸 너무 잘 아는데, 일단 근데 우리가 그렇죠, 준비가 안 그렇죠. 됐어.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도 애플이 칩을 인텔한테 맡겼잖아. 처음에 나올 때 뭐 네. 퀄컴, 인텔 어허. 뭐 이렇게 맡겼다가 결국 설계들 지들이 한 거 아니야. 나중에 뒤통수 딱 때리는 거죠. 일단 내가 못하는 거는 어허. 아웃소싱해서 하다가 뒤에서 음, 몰래 기노브로 M1, M2 이런 거를 이제 뒤에서 준비를 했던 거랑 똑같이 하지 않을까, 제가 애플이면. 당연히 지금 당장 라지 랭귀지 모델 관련돼서 애플이 준비가 안 된 게 맞고, 음, 맞으니까 당장 바로 다음 제품부터 뭔가 효과를 주고 싶으니까 준비가 된 업체들이랑 하겠지만, 네. 이거 누가 생각해도 애플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당장은 준비가 안 돼서 아웃소싱을 하겠지만, 뒤로는 분명히 애플은 준비를 할 거다. 그냥 제가 애플 경영진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칩도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앨런이? 애플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블랙웰도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이제 갖다 써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엄청 근데 많이 산다고 했나요?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뭐, 그 많이 가져간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당장은 얘기들도 좀 있었던 이제 것 같아요. 아마 마소랑 메타가 보통은 제일 많이 사기 때문에 애플도 뭐 음.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하긴 뭐, 근데 요즘에 테슬라도 많이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이게 그러니까 딱 진짜 나와서, 엔비디아 전성시대가 맞는 게, 실적 발표 때 네, 보면 그걸 네. 자랑을 해요. 우리가 막 아, H100 몇 개 살 거야. 막 그 테슬라 실적 발표 때도, 어, 아, 이게 도조 얘기를 안 해서 좀 슬프지만 어쨌든 이제 H100 우리 몇 개 살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컴퓨팅 파워 더 있어. 막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휴메인 AI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말고 다른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음, 휴메인 AI라고 해서 이제 약간 옷에 이제 핀 같은 건데, 어쨌든 네네.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해서 약간 스마트폰 비슷하게 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어떤, 약간 스마트폰보다는 좀 저렴한데 인공지능을 더 잘하는 디바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아주 처참하게 사람들한테 이제 어, 악평을 엄청 악평을. 받으면서 이제 그게 이슈가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막 대형 유튜버 중에 또 한 명이 결락 갔어요. 네. 그 디바이스 개구리다고 막 까면서. 어, 그걸 그게 또 논란이 좀 보면서. 됐어요. 그러니까 대형 네. 유튜버가 어, 그렇게 어. 까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이석 같은 형님들이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엄청나게 투자비가 많이 필요한 AI 스타트업의 제품을 그냥 완전 형편없다고 까버린 거예요. 어, 썸네일 자체가 그래요. 네 한마디에 완전 회사가 죽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래. 해서 되느냐라는 말도 있고 애초에 너무 디바이스가 구리게 나왔다. 저도 영상만 다뤘었거든요. 네. 뭐 그러한 얘기도 있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근데 디바이스들이. 그 얘기는 거꾸로 보면은 애플한테 여전히 애플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공고하다는 얘기기도 하네요. 그쵸? 사실 그 얘기를 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음, 휴메인이 엄청 까이는 걸 보면서 애플이 여전히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서 조금 이슈들이 있긴 한데 애플이 여전히 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게 오히려 음, 이렇게 까이는 걸 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스마트폰 이전 시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갖고 있던 그 핸드폰들이 갖고 있던 뭐 모토로라가 짱일 때 피처폰에, 예, 네. 피처폰들이 갖고 있던 어떤 데이터가 음, 전화번호랑 문자밖에 맞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시대의 애플은 이미 유저들의 데이터 그리고 내가 음, 맨날 쓰던 수많은 앱들 이걸 다 갖고 있어. 제가 계속 또 궁금했던 큰 대형 주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시대에는 또 다른 디바이스가 스마트폰 말고 다른 디바이스가 필요할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맞아요. 그냥 스마트폰만 있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아, 이거를 이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 내 사진도 갖고 있지, 애플이. 내 앱들도 다 갖고 있는데 옮길 수 있을까? 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휴메인을 보면서 제가 계속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피처폰 때는 옮기기가 너무 쉬워. 데이터가 몇 개 없었거든. 근데 스마트폰은 이미 내 데이터가 너무 많아, 여기에. 그래서 못 옮길 것 같고 결국에 그냥 애플이 AI 갖다 붙이면서 뭔가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AI 스타트업이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 화두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말고 AI 시대에는 다른 어떤 기기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확인되지 않았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면 결국은 이제 6월 달이나 5월 달에 뭐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온디바이스 AI, 이제 다음 버전의 AI 아이폰에 네. AI가 탑재되면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쓸 거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음. 괜찮아서. 그런 게 나올 건지 이게 진짜 관건이겠네요. 네, 루머 나오는 거 보니까 넣겠네요. 넣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막 어느 회사랑 컨택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넣지 벌써. 않을까. 예. 그리고 어, 안 넣을 수도 없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새 아이폰 나오는데 안 넣잖아요? 주가 어, 개폭락. 그러니까. 너무 좀 싼 많이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주가 박살납니다. 진짜 근데 딱 발표했는데 원몰 띵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막 다른 거야. 막 이러면은 아, 주가 박살나요, 진짜. 어떡할 그러니까 거야.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어. 근데 시기상으로는 지금쯤 어떻게 해가지고 누구랑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쯤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삼성이 보여줬던 거 정도는 최소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쵸. 그 예, 이번에 이상은. S24 나오면서 보여줬던 거 있죠? 뭐 그 음. 정도는 최소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근데 애플인데? 1등인데?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이제 구글이랑 안 하고, 구글은 간만 보고, 오픈 A랑 만약 손을 잡아가지고 그냥 얘네들이 해버린다 그러면 진짜 우주 최강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또 판도가 그 진짜 누구랑 진짜 우주 하냐가 최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플이 저는 여전히 협상력이 너무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이 뭐 요즘 애플 주가 조금 안 좋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지만 아, 협상력은 이 트래픽을 고급 트래픽을 몰아주잖아. 고급 그렇지, 그렇지, 트래픽을 그렇지. 그 인공지능 회사들한테 누구한테 몰지는 모르겠지만 음. 몰아주니까 얼마나 어. 애플이 엄청 협상력 강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애플도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좋고, 다 좋겠네요. 이제 소외당하는 애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외당할지 뭐 구글이 소외당할지는 뭐 제가 모르겠지만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죠, 애플은. 네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실적들을 쭉 보면서 단테님이 소감을 들어보니까, 한마디로 얘들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좋네. 근데 이제 애플이 생각보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화두를 좀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애플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끌어보려고 했었는데요.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5월에는 애플 이벤트가 있고 새로 나온 이제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프로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6월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음, WWDC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데 5월 아니면 6월에 걸쳐가지고 아이폰에 탑재되는 혹은 맥북에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루머로서. 아하, 아하, 팁스터들이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단테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번에 AI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확실해 보여요 보니까. 근데 이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를 구분해서 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갤럭시를 예로 들면은 음, 갤럭시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가 삼성의 엑시노스이거나 아니면은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반도체 칩에 들어가 있는 그 AI NPU라고 하는 애플은 이제 뉴럴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AI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들의 경쟁력을 애플이 자체 칩 설계하는 A18 프로, A17 프로 이러한 칩으로 갔을 때에 아이폰에 넣는 그 AI 칩의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온디바이스 AI로 구현이 되고 있으면은 마치 갤럭시에서 뭐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듯이 iOS 기반으로 그러니까 아이폰에서도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앱으로서 뭔가를 하는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어, 하드웨어, 네, 아예 하드웨어를 칩을 또 할 잘 만들어야 거냐, 되고. 앱을 더 할 거냐,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안드로이드 진영은 이제 퀄컴 거 사다 가지고 하드웨어를 준비를 하고 음. 소프트웨어는 이제 구글의 거를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 둘 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를 준비를 한다라는 입장에서도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잘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 맥북에 들어가는 M1, M2, M3 칩의 칩을 실제 면적을 딱 보면은 이 면적이 이제 계속 좀 이제 커져 왔는데 거기서 그 AI에 해당하는 부분을 딱 걸러서 내면은 성능은 계속 늘어왔거든요. M1, M2, M3로 올 때마다 AI 성능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근데 전체 면적 대비 실제 하드웨어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비율이 줄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애플은 확실히 하드웨어적으로 AI 쪽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실제 칩의 이게 이 로직 부분은 이 면적이 얼마나 넓게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으로 바로 이렇게 변환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음, 실질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GPU 부분은 엄청 빵빵하게 넣어요, 막. 음, 빵빵하게 넣어서 엄청 이제 M2 맥스, M3 맥스 이렇게 가면 엄청 크게 넣는데 뉴럴 엔진이라고 하는 그 NPU 부분은 면적의 비율이 처음에는 M1 때는 6%였는데 두 번째는 4% 가고 이번 나중에는 3%로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말에 M4가 나오면은 면적이 대폭 크게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폰 얘기하다가 왜 M칩을 얘기하냐면은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라고 하는 그 아이폰용 칩과 맥북에 들어가는 M 시리즈 그 칩을 이제 코어들이 약간 이제 겸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이제 M 시리즈가 나오기에 배경이 됐던 것이 애플의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A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왔던 설계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왔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NPU가 강화된다라는 말은 아이폰에도 그렇게 들어갈 거다라고도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가 사실 온디바이스 AI 자체는 지금의 그 오픈 AI와 뭐 클로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앤소로픽과 구글과 이렇게 경쟁하는 것만큼의 어떤 파급력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은 워낙 이 서버용, 클라우드용 AI의 성능이 너무 높기 때문에 LLM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의 엄청난 성능을 온디바이스로서 돌릴 수는 없다. LLM 기준으로요. 근데 온디바이스 AI로 돌린다라는 게 사실 수년 전부터 이미 되고 있었던 게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은 1초 만에 싹싹 보정해가지고 애플도 이제 그 한 8장, 9장 찍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합치는 기술 그거 다 이제 뉴럴 엔진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게 사실 음, 다 온디바이스 AI예요. 그리고 음, 우리 아이폰으로 이제 페이스 아이디 이거 쓰면은 바로 인식해서 이제 열리는 거. 그런 것도 얼굴 인식하는 것 자체도 뉴럴 엔진으로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확장되어 나가는데 또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이러한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분 지어서 애플은 이제 AI 안 해. 약간 이렇게 봅시다기보다는 아까 단테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골라갖고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쓰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 이제 뭐 통역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쓰는 건 아니잖아, 사실. 애플이 최근에 이제 논문을 낸 것 중에서도 자기들이 굉장히 경량화된 어떤 모델을 만들었는데, 렐름이라고 하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는 보통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디램 용량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라마2 같은 경우에 한 700억 개짜리 파라미터 이런 거 돌리려면 디램이 막 한 14기가 필요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하이엔드급의 디램이 많이 들어가봐야 12기가 넣거든요. 그 애플은 또 디램 짠돌이라서 많이 안 넣어요. 한 8기가, 6기가밖에 안 넣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만한 걸 못 돌리니까 LLM 뭐 온디바이스 AI로는 꿈도 못 꾸겠다 한데 최근에 정말 빠르게 정말 경량화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애플조차도 한 1기가도 안 되는 걸로 하더라도 어, GPT-4의 비전에 처리하는 역량만큼 되는 물론 벤치마크 기준입니다. 벤치마크 점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정도 수준 되는 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한 논문을 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최근에 라마3, 메타의 라마3 같은 거는 다 이제 개방형이기 때문에 AI를 이제 풀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작은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고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이3라고 하는 것들을 냈는데 걔도 한 1, 2기가, 한 2기가 정도만 쓰면 걔는 논문 자체가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줬어요. 구애를 그래서 하는 거네, 거의. 실제 시연을 아이폰에서도 했고 돌아가 이러면서 나 좀 네, 써줘. 네.
그 D램을 안 쓰는 아이폰에서도 돌아간다. 약간 이런 얘기긴 하는데 D램을 한 1, 2기가 쓰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또 애플이 약간 또 개인정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기업으로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FBI에서 막 야, 너 개인정보 범죄자 등록 그쵸. 내놔라고 아이폰에 했는데 그 결국은 안 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AI로 했을 때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광고성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애플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WWDC에서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내놓느냐, 그쵸.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에 들어간 것과 나중에 맥북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서의 뉴럴 엔진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려서 충분히 빵빵하게 온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을 준비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결국 핵심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애플이 어떻게 진짜 제대로 준비하느냐. 그동안 이제 잘 못한 건 인정. 그런데 이제 하느냐. 그리고 누구랑 손잡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일반 소비자가 느낄 때 아이폰에 네. 어떤 게 들어가면 혹은 그런 게 상상할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야, 이게, 제일 어, 제일 좋은 게 이제 에이전트 모델이죠. 그 에이전트 에이전트 모델이라고 모델. 하면은 시리아 이호석 아카데미 전화해서 아니면 이호석 아카데미 메시지 보내서 뭐 해줘라고 하는 거를 말로만 하는 게 가능할 수준으로 구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혹은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거지 빅스비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막 설정해 놓는데 나중에 이제 자주 하면 이제 뭐 추천도 해주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온 논문이 이제 아이폰 화면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앱들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 내가 주로 네. 하는 거는 뭐 들어 했는데 이걸 인식을 해가지고 이걸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에이전트 모델을 이제 구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음. 기존에 없던 것들인데 아이폰에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핸드폰 네. 터치 안 하고 입으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핸드폰 나 손 안 쓰고 그치. 지금 뭐 유튜브 켜가지고 이호석 아카데미 틀어줘. 아,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 틀어줘. 이러면 아. 이제 알아먹고 이제 중간에서 하는 거죠. 이제 중간에서 대신해주는 애를 이제 에이전트라고 보통 하는데 대신맨 같은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 해가지고 이거 누르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죠. 그것조차도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네. 말로 한 인터페이스가 이거 누르는 거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근데 그 그렇죠. 말로 인식하는 하면 거예요.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 구글 홈을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구글 음, 홈을 말을 더럽게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많이 안 쓰지만 음. 제가 구글 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말을 그래도 알아먹는 거. 오늘 날씨 어떻게 돼? 항상 제가 저도 그거 아침에 많이 일어나서 써요. 물어봐. 아, 너무 편해. 내가 네. 이거 핸드폰 해가지고 기온 이렇게 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그쵸. 할 수 근데 있잖아. 저도 누르는 걸 뭐 하시지. 근데 너무 귀찮아 그거는. 근데 구글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떻게 돼? 이게 훨씬 편하거든. 아, 맞아요. 저는 미세먼지 확인할 때. 저는 이제 그 KT 지니를 쓰는데 네. 지니야 미세먼지 하면은 알려줘요. 왜냐면 어, 그래서 미세먼지 높으면은 이제 창문 닫고 있고 아니면 열어놓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들려 보면은 폰 찾아야 되잖아요. 폰 어딘지 또 집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폰 찾은 다음에 이제 클릭해서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느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도 다시 오픈 AI와 뭐 협상을 한다, 실이 넣는 거 이런 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단테님 되게 중요한 저도 동의라 생각하는 게 그 핵심이 되는 LLM 모델은 그 애플이 그냥 가져와서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애플이 늦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굳이 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애플이. 왜냐하면은 애플과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런 구글과의 그 걔네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다 빅테크라고 부르지만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경우도 AI를 통해서 뭔가 돈을 벌느냐 안 벌느냐 아까 말씀 주셨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완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얘들은 광고 모델이잖아요, 사실. SNS를 중심으로 한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좀 다른 형식으로 얘들은 OS도 없어요. 그리고 메타는 오히려 이렇게 라마3란 거를 무료로 풀면서 야 너네 이거 많이 써봐 하면서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이제 심혈을 기울고 있는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인텔 CPU 쓰고 막 딴 거 썼잖아요. 지금은 애플의 핵심이 뭐 M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인텔 갖다 쓰고 뭐 또 발열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많았듯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충분히 천천히 따라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음. 애플은 그건 나중에 협상해서 많이 욕먹고 있지만도 그거는 사실 한순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말단에 있는 그런 아이폰이라든가 거기에서 혁신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보인다고 하면은 애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나도 큰 손이고 마켓이 너무 이제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네요. 진짜. 아니, 에러님 얘기하신 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아니, 각자 다 먹고 살만 해.
뭘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는 야 애플이 고개를 숙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이것도 네. 준비하면 되니까 이런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도 그 AI 연구하시는 분들 뭐 프로세서 설계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 네. M1 칩도 거기서 나왔었고 인텔의 하이파 연구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업 이동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는 예를 들어 짐 켈러 같은 전설의 반도체 설계 장인도 테슬라 가서 올리고 AMD 가서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AI도 저는 그렇게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시간에 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도 갑자기 막 그룹 내놓는다고 뭐 엄청나게 사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투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 건데 AI 모델이 어떤 트랜스포머 기준으로 해서 어떤 형태가 낫니 맞니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들 있는데 그 싸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인력을 가져왔고 그 베이스로 해도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서 LLM을 만든다고 해서 자기들 거에 뭔가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기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만약에 애플이 오픈 AI랑 손을 잡게 되면 시리가 진짜 제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잘 알아듣죠. 오픈 AI 지금 그래요? 챗GPT 그 음성 보이스 모드로 어, 키면은 장난 아니게 어. 잘 들어요. 그러면 시리를 그동안 만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어, 개발팀 폐쇄했다고 이럴 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요거만 넣기만 하면 이제 뭐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을 너무 잘 알아듣는 아이폰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음성으로 말하는 거를 텍스트로 잘 옮기는 AI를 챗GPT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그게 텍스트로 잘 옮겨졌으면은 그 텍스트에 따라서 명령을 했으면 그걸 이제 다시 연결해주는 모델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애플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협력해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의 말을 일단 텍스트로 바꾸는 거는 챗GPT를 이용해서 하고 그 말로 바뀌어진 텍스트를 앱을 구동할 수 있는 명령으로 만드는 것도 애플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또 다른 모델이 필요하죠.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개인적인 시각일 뿐인데, 지금 보면은 클라우드 하는 업체들, 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이 다 지금 AI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도 그쵸. 그럴 게, 얘들이 AI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지 못하던 시절처럼 뭔가를 하고 싶지만 투자 설비만 많이 들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사업도 동시에 해버리면은 투자인 동시에 나중에 서비스 사업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좀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애초에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쓰는 아, 아이클라우드라는 것도 AWS에서 계약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클라우드가 애플의 클라우드가 아니에요. AWS 거예요. 아마존 거예요, 아마존 거. 그러니까 그렇게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굳이 LLM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아이폰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빨리 와야지만이 뭔가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뭔가 반짝하는 것들이 없긴 하지만 지난주에 또 퀄컴도 노트북용 칩 발표했거든요. 거기 이제 또 NPU 굉장히 빵빵하게 내가지고 막 했는데 또 말 많아요.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그 열이 너무 많이 난다더라 이런 이슈가 또 터지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게 댓글에 바로 온디바이스로서 달리더라고 이제 댓글에. 네, 맞아. 댓글 잘 봐. 대단해요, 영상을 정말. 영상 너무 빨리 만들었네 약간. 네.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준비가 하고 있는 동시에 LLM조차도 이제 소형화되는 우리 흔히 이제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죠. SLM이라고. LLM이 아니라 SLM이라고 이제 하는 음. 모델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그런 랭귀지 모델뿐만이 아니라 비전 처리라든가 이제 간략하게 하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수혜를 시적절하게 아이폰이나 맥북이 바꿔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플이 클라우드를 아마존 거 쓰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클라우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LLM 굳이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신선한 시각인 것 같고 클라우드를 하는 애들은 진짜 진심이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저 메타가 좀 특이한 너 또 그러다가 이름 메타에서 뭐 AI로 바꾸겠다 야 막 이런 얘기도 그쵸? 농담처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네. 메타는 이제 그 약간 컨퍼런스 콜 들으면서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OS나 이런 중간에 이 레이어가 없으니까 우리 완전히 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잖아요. 맞아요. 메타 같은 경우 네. 이제 OS는 아니고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너무 서름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뭐 애플이 시키는 서름이 대로 해야 많았어. 되고 안드로이드 눈치 봐야 되고 너무 짜증이 난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약간 OS에 가깝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뭐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메타는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뭐 나중에 클라우드에 올라가면 뭐 그걸 계약해가지고 뭐 돈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지금 메타의 목적은 그런 만약에 이게 새로운 레이어가 된다면 OS에 이제 준하는 레이어가 되면 거기서의 헤게모니를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남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그 네. AI의 그 어떤 한 레이어를 OS와 비슷한 그런 레이어를 먹어서 거기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컨콜이나 제가 약간 저커버그 인터뷰 들으면서 좀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더 받았어요. 어떤 그 서름이 느껴졌어. OS 없는 빅테크의 서름이 느껴지는 그런 눈물 그쵸, 없이는 맨날 들을 수 없는 데이터 인터뷰. 뺏기고 막 개인정보 뺏기고 광고 정보 그러니까. 뺏기고 막 이러니까. 막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는 거는 항상 결핍이 있어야 하거든요. 메타가 느끼는 결핍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단테님하고 에러님하고, 빅테크 실적 나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해봤는데, 큰 그림에서부터 아주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근데 이 흐름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지금 안될거에 에런이 그 홈페이지에 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전기의 시대, AI 시대 이런 옷 하나 정도는 입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